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11월 6일이죠. 1월 6일 목요일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벽에 한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장을 계속 보는데 뭐 가슴이 무너지죠. 미국 장이 무너지는데 제 가슴도 말이 안 나오는 그런 새벽인데 뭐 여러분들이 아침에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또 출근을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좀 방송을 좀 빨리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좀 시간을 맞추는 건 저희 집이 이제 아파트잖아요. 울리면 윗집에 혹시 방해될까 봐 제 목소리 되게 두껍고 막 그래가지고 걱정은 되는데 와서 또 항의하시면 미안하다고 중요한 건 이제 친구들에게 어려운 장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해주고 싶어서 빨리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저녁 내내 이제 그제죠. 이제 컴투스 홀딩스 같은 작년에 시장을 리딩했던 종목들이 계속 빠지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제는 하루 종일 LG 에너지 솔루션 IPO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혹시 여기에 수혜주들이 있는 건가 뭐 이런 것들을 찾다가 새벽을 맞이했는데 새벽은 또 의외로 미국이 확 무너지면서 내가 이렇게 고민하는 부분하고 세상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거하고 맞지가 않구나 이탈감을 느낍니다. 그러지만 뭐 다 똑같은 거죠. 개별 주식 종목에 대해 분석도 펀더멘탈을 확실히 공부를 해야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내가 견딜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이 서는 거죠. 네. 이게 참 중요한 게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배우자를 연애 시절에 믿고 결혼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어떤 뭐 그 배우자에 대해서 뭐 나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믿고 가면은 결국 결혼한 후에 내가 결혼을 정말 잘했다. 멋진 배우자와 결혼해서 잘 된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중심, 핵심, 코어에 대한 공부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야죠. 그래야 이렇게 빠지는 장에서 견딜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어설프게 해놓거나 아니면 소문에 의해서 종목을 사신 분들은 안절부절 못하죠. 이런 것들이 위기가 왔을 때, 물이 빠졌을 때 누가 옷을 입고 있는지, 누가 옷을 벗고 있는지 알 수 있듯이 위기가 왔을 때 이 종목에 대한 자기의 믿음, 확신이 발견이 되는 거죠. 여러 번 이야기 흔들림 없이 피는 꽃은 꽃이 아닙니다. 쓰레기죠. 예. 먹었다 터졌다 먹었다 터지었다 하면서 또 올라가는 게 주식인 거죠. 그렇게 해서 피어나서 템버가 가는 종목들이 정말 좋은 종목들이죠. 작년에 우리는 에코프로그램, LMF, 대두전자재료 뭐 여러 종목들에서 그걸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고우했다, 빽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지만 결국 방향성이 위로 간다는 그 확신, 세상이 전기차를 원한다. 세상이 로봇을 원한다. 세상이 게임 플랫폼과 새로운 메타버스와 NFT를 원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면 흔들려도 이깍 악물고 견디십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전일 끝난 미국 시장 분석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 난리가 난 거죠. 양적 기조 조기 개시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이 이야기는 이미 나왔죠. 올해 3번 하는 게 아니라 4번까지 할 수 있다. 과거 2014년에서 15년까지 미국이 테이퍼링 역사가 있었는데 그 역사 이후에 1년에 3번씩 3년, 4년을 그렇게 1년에 3번씩 3년을 그렇게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4번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확실히 먼저 반영이 되면서 박살이 나고 있는데 오늘은 FOMC 의사록이 나오면서 그걸 점을 찍어준 거죠. 확실히 속도, 이 속도 면에서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의사록 공격 1.7%대가 1.70이 끝났습니다. 이 정도면 뭐 크게 오르는 건 아니죠. 1.60, 1.66, 1.70까지 왔는데 30년짜리 이제 2%를 넘어갔었고 그렇게까지 금리가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문제죠. 제가 늘 여러분에게 초기에 테이퍼링 초기에 어나운스먼트를 6개월을 하고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실질적으로 줄이는데 지금은 3개월 전에 어나운스먼트를 하고 3개월 후부터 줄이겠다는 건데 속도와 기간이 짧아진 거죠. 네. 그래서 그 항상 초기 단계 무엇이든지 리스크가 일어났을 때 그 초기 단계에서 강하게 반영이 되고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반등해서 회복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먼저 초기에 반영돼서 박살을 낸 후에 이러다가 경제가 안 좋네. 모든 게 다 반영이 됐네. 이제 나올 만한 이야기가 있나? 1년에 4번 금리를 올릴 수 있어. 오케이, 내가 다 이해했어.
그때부터 다시 반등이 일어나는데 그 시간이 우리가 체감이 되고 공포에서 벗어나는데 3개월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하의 미국 에너지청이 온유 제고가 214만 4천 배럴로 감소를 했다. 대신 휘발유 제고가 급증을 했다. 사람들이 많이 안 돌아다니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 여기서 가장 큰 것은 1번하고 2번이죠. 네, 의사록을 공개했는데 상당보다 강성 매파했다. 국채가 상승해서 올라오더라. 그리고 고용이 80만 7천 명으로 시장은 36만 명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고용이 너무 좋더라. 고용이 좋으면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이런 것들이 특히 오늘 기술주들을 박살을 내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이제 기술주가 박살이 나면서 우리나라도 어제 충격을 받았고 오늘 또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일단 아침에 충격을 받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살짝 또 바닥을 치고 올라올 확률도 있는데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터지는 거죠. 일단은 뭔가 반전의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반전의 계기가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인데 IR 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의 미래를 올해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것을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힘들지만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네, 노블록스 6.94% 하락해서 88.59달러입니다. 네, 멈추질 않네요. 네, 노블록스 130달러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88달러 60%를 하락하는데 뭔가 좀 멈춰야 될 것 같은데 멈추질 않습니다. 메타도 어제 3.67% 하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22로 전인치가 다 빠졌습니다. 엔비디아가 5.76% 하락해서 276달러, AMD도 5.73% 하락해서 136.25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 오르던 TSMC도 오늘은 4.75% 하락해서 127.07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장 초반까지는 괜찮은데 장 후반에 무너져버리더라고요. 94.40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도 4.44%에서 46,000달러가 깨져서 44,000달러까지 내려온 모습을 보이고 있죠. 환율도 어제 2.12원이 상승해서 1199.61. 환율이 당연히 약세죠. 네, 미국이 금리를 올리겠다는데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외국인들 지속적으로 매도 이런 것들이 원화 약세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WTI는 살짝 하락을 했네요. 77.22달러. 자, 이제 미국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죠. 우리 이제 유튜브 친구들은 제가 매일 아침마다 미국 국채 수익률 다그 수익률을 이야기해주고 중요하다, 관찰을 잘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네. 30년짜리 2.09, 10년짜리 1.7, 2년짜리 1.84. 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금리가 우리 인플레이션 가이드라인인 3%를까지 올라오느냐 안 올라오냐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하죠. 금리가 3%를 치고 올라오면은 정말 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30년짜리가 2.09로 여유는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경기가 안 좋을 거다.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로는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럼 장기 금리가 빠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초창기는 지금 IT라든지 우리 성장주들이 박살이 나는데 또 한 1, 2개월 지나면 경기가 안 좋아하면 돈이 줄여. 경기가 안 좋아져. 그러면 다시 성장주를 찾는 그러한 시대가 또 옵니다. 이건 영원한 진리죠, 여러분. 그래서 얼마까지 견딜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너무 속도가 가파르게 하락을 하니까 나중에 올라오더라도 겨우 똔똔 찾는 정도니까 30% 정도는 줄여야 되는데 언제 줄일 거냐. 오늘은 안 되겠죠. 아침부터 박살나면서 하는데 좀 반등을 해서 올라오는 날 30% 정도를 현금을 확보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 반드시 필요한데 오늘 좀 하락폭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무서운 것은 미국 패드의 대차 대조표 축소에 있다. 그렇죠? 네. 대차 대조표 축소를 QT라고 그러더라고. 이제 돈을 늘리는 것을 QE라 그러고, 돈을 줄이는 것을 이제 테이퍼링, 이게 약자에서 QT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연준이 중앙은행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북에서 채권을 많이 들고 있는데, 그다음에 현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들고 있는데, 이 규모를 줄였을 때가 이제 항상 리스크가 온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현재 이러한 부분들을 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연준이 5일 내놓은 지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을 보면
FOMC 회의록을 보면 다수 참석자들은 첫 기준금리 인상 이후 어느 시점에서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제 대차 대조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과거 사례에 비춰 오늘 2024년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 대차 대조표 축소를 불과 몇 달 안에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024년에 가서 대차 대조표를 축소할 거로 봤는데 시간도 빠르고 그 다음에 빨리 땡겨오고 빠른 시간에 하겠다는 거죠. 연준은 팬데믹 사태 이후 올 1200달러 채권들을 사들인 양적 완화를 실시했죠. 이 때문에 현재 연준의 보유 자산은 8,757억 달러죠. 우리나라 1,491조에 이르는데 팬데믹 직전 지난 2월 말에 4조 1,590달러에 비하면 거의 2배가 는 거죠. 그렇죠? 네. 그만큼 연준이 돈을 많이 시장에 풀었다는 거죠. 역대 최대 수준인데 연준은 현재 월 1,200달러의 QE 규모를 차츰 줄이는 테이퍼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3월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3월 정도 되면 테이퍼링을 이제 지속적으로 돈을 푸는 것을 중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채권 매입을 중단하더라도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다시 투자한다면 미국 중앙은행이 페드가 현재 9조 달러까지 가까운 대차 대표는 큰 변동이 없죠. 만기가 돌아온 것을 계속 산다면 현재 9조 달러는 축소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데 그러면 긴축 효과는 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연준이 채권의 재투자에 나서지 않는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채권 재투자에 나서지 않는다. if 보유 자산은 축소되고 연준이 시중에 직접 푼 유동성은 줄어드는 것이 이 부분이 무서운 거죠. 네, QE에 대비한 용어를 QT라고 부르는데 다시 말해서 대차 대조표 축소라고 불리는 현상이죠. 최근 올가에서는 연준의 3월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하게 떠오르는 3월부터는 금리를 올릴 것이다. FOMC 위원들이 첫 인상 시점을 QT의 기준으로 삼는 점이 확인되면서 이르면 몇 달 안에 미국 연준의 대차 대표가 축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동시에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1타 2피에 이제 긴축이 일어난다면 시장은 당연히 일시적인 충격에 빠질 것이고 이러한 이야기가 먼저 선반영이 된다면 올 1월 달하고 내내 아주 괴롭힘을 당하는 그러한 원인의 큰 어떤 압박의 요인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FOMC 위원들은 대차 대표 축소 속도는 2017년 당시 이전으로 정상화 속도보다 빨라지는 게 적절하다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어려운 이야기. 그 다음에 부정적인 이야기만 아침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이 좀 무서워하는 것은 이제 2007년, 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지니까 연준이 이제 채권을 많이 사면서 돈을 시중에 풀고 다음에 이 데이터 대표를 축소를 하는 것이 2017년부터 했었던 10년이나 있다가 했다는 천천히 했다는 거죠. QT를. 그런데 지금은 재작년에 돈을 풀었다가 이제 빠르게 축소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긋하게 하는 게 아니라 속도를 내면서 데이터 대표를 축소하겠다. 이게 이제 문제가 속도에서 문제입니다. 속도, 스피드, 벨로시티. 이에 따라서 2017년 말 4조 4,490억 달러 규모의 연준 대차 대조표는 19년 9월께 3조 8,450억 달러까지 10년 후에 축소를 해서 겨우 축소를 천천히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10년짜리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장중에 1.712%까지 갔다가 장 막판에 1.70%에 마감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한국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기간이 1조 넘는 금액을 팔아치우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죠. 금융투자, 즉 증권사에 배당 관련된 차익가를 하면서 샀던 주식을 현물을 갖다 파는 거죠. 7조를 사다가 어제까지 해서 약 4조 한 5천 정도 파는 것 같은데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이 1조 3천억을 사고 외국인이 284억을 샀었는데 반면 기관은 1조 3천억을 갖다 판 거죠. 금융투자 매물 추리가 수급 부담으로 작용했으며 여기에 원달러 환율도 1200원까지 도달하면서 외국인이 대규모 선물을 매도했다는 거죠. 현물은 사고 선물을 매도하고 또한 금융투자 증권사가 현물 매도로 이어지면서 양쪽 다에서 매도가 나온 거죠. 원달러 환율과 미국 성장주 주가가 급락하고 미국 패드가 양적 완화 긴축 실행 가능성 또한 연말 배당 차익 거래의 성격이 미흡된 현물 포지션 청산 과정에서 나오는 현물 매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제 한국 주식시장을 강탈한 거죠. 현물 포지션 청산 등을 제외하면 나머지 요인은 결국 연준의 정책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연준의 정책 문제, 연준의 스탠스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오늘도 두들겨 맞을 확률이 거의 100%죠. 오늘의 투자자를 한번 봅시다. 다음 주 옵션 만기일까지는 금융투자기관들이 매물이 계속 나오면서 증시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연초 거래량 증가로 인해 주가 상승 동력을 얻은 1월 효과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통상 1월 효과는 코스닥 중소형주 위주로 발생을 했는데 그동안 낙폭이 가대했던 저평가 위주로 장이 들어오면서 올해 기대감들이 성장주 쪽으로 반영이 되는 게 1월 효과인데 하지만 코스닥이 이미 올해 초 박스권 상단의 고점에서 출발했다는 점,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진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중소형주에서 물량이 쏟아지고 미국 IT가 무너지면서 그 영향이 한국 IT 기업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따라서 1월 효과는 톤다운이 필요하다. 12월 상승 이후 이듬해 1월 효과는 제한적으로 기관 투자가자 프로그램 매물 압력과 외국인 투자들의 공매도 구축 영향도 고려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불확실성에서 증시가 상승 모멘텀을 얻기엔 당분간 힘이 좀 들어 보입니다. 네. 긴축 정책, 인플레이션 우려 지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영향으로 코스피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2,800에서 3,000 박스권 장세에 들어갔는데 이제 박스권이 2,800, 2,900이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근데 저는 뭐 살짝 무너질 수 있지만 2,900에서 3,050 정도인데 2,900 정도가 바닥인 것 같아요. 오늘 정도 한 번 더 맞으면 뭐 거의 다 바닥으로 온 것 같아요. 네. 견디셔야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후퇴 가능성과 매파적인 미국 패드의 스탠스 부담도 성장주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맨날 하는 이야기죠. 문제는 견디면 회복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목 터지라고 이야기하는 핵심 질문이죠. 네, 이 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 케이스를 봐도 항상 테이퍼링 초기에 급락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차츰 회복되는 양상이 그렇게 나타났죠. 그 기간이 과거에는 6개월의 시간을 보였다는 거죠. 그때는 뭐 천천히 하고 또 천천히 했는데 지금 급하게 하고 급하게 반응하니까 빨리 반응하고 다음에 일어나는 것도 빨리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보는 거죠. 3개월 정도 견디면 다시 장은 반등을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일부 팔고 견딜 것인지 아니면 다 팔고 견딜 것인지 아예 처음부터 하나도 안 팔고 견딜 것인지 선택의 기록에 서 있는데 제 과거 경험에 의한 판단으로는 30% 정도 수준은 현금이 필요하고 나머지 70%는 견디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한데 언제 30%를 현금화하느냐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시장이 내일이나 모레 정도 반등의 모습 나올 때 조금씩 팔아서 현금을 마련해서 30% 정도 현금이 꼭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반등의 단계적인 계기는 삼성전자가 내일 실적 발표를 하는데 여기서 IR 때 삼성전자 올해 가이던스를 좀 올리고 로봇도 집중적으로 키우고 올해는 좀 나쁠 것 같지 않다. 작년보다 투자도 많이 하겠다.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이 좀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시장은 조금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현금 30%가 필요하다. 30%를 마련한 방법이 반등해서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소위 말해 잡주라고 생각된 종목들 위주로 파는 거죠. 네. 할 때는 과감히 팔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연말부터 좋게 보고 투자를 했던 종목들은 들어가야죠. 또 순환매로 돌아옵니다. 3개월 버티면 순환매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에코 프로그램 LNF, 대주전자재로 작년에 올랐던 그 종목들을 보십시오. 대꼬받고 하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믿으셔야죠. 시장은 갈수록 경기가 침체될 과정이 생길 때마다 새로운 성장력을 가진 종목이 더욱 매달릴 것이다. 지금은 성장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두들겨 맞지만 다시 성장력인 종목을 찾는다는 거죠. 그러면 원고 회복력이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희망을 좀 갖기 바랍니다. 네, 제가 사랑한 피터 린치가 이런 말을 했죠.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그렇죠? 이 세상을 청개구리처럼 살아라는 의미인데 주식 투자에서 청개구리처럼 살다 이야기도 하지만 관점을 바꾸고 남들이 다 공포에 떨었을 때 이걸 견딜 수 있어야 되죠. 자, 오늘 이 피터 린치가 우리에게 해주는 이 말을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성공이 달려있다. 이 말을 믿으시고 배에 힘 빡 주시고, 제가 이제 우리 우리 카페 친구들에게 이럴 때일수록 껌 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얼굴 표정은 늘 웃으면서 속은 썩은 문드러지지만 그렇게 멋있게 견뎌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껌 좀 사서 씹으시고 커피 좋아하는 커피 사서 드시고 웃으면서 견디시기 바랍니다. 또 반등은 옵니다. 여러분의 그 내공 있는 뚝심 있는 하루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